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 연보상입니다. 낯솔사계 24기 옥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3기 옥순을 향한 뒷담화 사태로 여파가 큰 가운데 24기 옥순은 그 논란의 멤버들 중 한 명인데요. 저는 영상을 통해 그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난 심리적 구조를 여러분과 같이 깊이 해부하고 분석해 보려고 해요. 24기 옥순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의 내면에는 복잡한 불안, 열등감, 자기 방어, 그리고 자기애적 조작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4기 옥순이 낯솔사계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준 행동은 일관됩니다. 남자 출연자들의 관심이 23기 옥순에게 몰리자 24기 옥순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의 대화에서 즉시 어장관리하는 거야? 라는 문장을 꺼내들었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프레이밍 공격입니다. 상대를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둬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이미지를 조종 가능한 언어로 재정의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24기 옥순의 불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24기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최고의 인기녀였는데 모든 남자 출연자들의 선택을 한 몸에 받았었는데 왜 여기에선 인기녀 롤을 23기 옥순한테 빼앗겼지? 그렇게 자신이 받지 못한 시선을 다른 여자가 받는 순간 그녀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겁니다. 그건 바로 투사와 합리화의 결합이에요.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욕망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아는 평형을 유지한다. 사실 방송을 본 시청자 대부분은 23기 옥순을 두고 어장관리를 한다든가 남자들에게 열심히 플러팅을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들 말해요. 오히려 24기 옥순이 스스로도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플러팅을 시도했죠. 미스터 김, 미스터 나, 미스터 제갈, 미스터 권, 미스터 한, 심지어 미스터 윤한테까지. 그녀는 사계 안에서 모든 남자들과 관계적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며 끊임없이 감정선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툭하면 냉동난자 플러팅을 한다든가 자신의 몸매나 의상을 부각시키며 성적인 신호를 보낸다든가 방에서 대화할 때도 남자 옆에서 자신 몸의 곡선을 드러내며 눕는다든가 혹은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말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출연자라면 쉽게 하지 않을 행동들로 시선을 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하던 그 행위를 23기 옥순에게 어장관리라는 부정적 단어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23기 옥순은 그런 그녀가 하는 행동들의 반의 반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24기 옥순이 23기 옥순에게 씌운 프레임은 바로 투사의 전형입니다. 내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상대가 하고 있다고 믿어버림으로써 내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식이죠. 즉,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심리 구조예요. 하지만 24기 옥순도 알 거예요. 23기 옥순은 자신처럼 한 적이 없다는 걸요. 심리학자 엘프레드 애들러는 인간의 동기를 열등감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다. 24기 옥순은 프로그램에 등장한 순간부터 인기녀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했죠. 하지만 그녀가 아닌 23기 옥순이 남자 출연자들의 선택을 얻었습니다. 24기 옥순이 인터뷰에서 직접 23기 옥순이 표를 많이 받았을 때 질투가 났다고 말했을 때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고백적 방어였어요. 나는 질투를 느끼지만 그건 이해받을 만한 감정이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자기 정당화의 장치가 깔려 있습니다. 애들러식으로 보면 그녀는 열등감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가장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어장관리 프레임을 씌운 것도 바로 그 과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즉,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타인에게 결함을 부여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려 한 것이죠. 24기 옥순의 행동 패턴은 단순한 질투나 감정 폭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후반부에 언급한 거울 치료라는 단어는 이번 사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23기 옥순이 또다시 어장관리를 하며 이기적으로 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문득 하지만 티나게 아, 내가 할 말은 아닌가? 하며 웃어요. 그리고는 인터뷰에서도 23기 옥순을 보며 내가 한 게 그런 것이었구나. 나는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게 거울 치료인가 보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은 실제 반성이 아니라 언어적 세탁입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치료는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보며 공감과 자기 통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옥순이 사용한 거울은 진정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도덕적 포장에 가까웠죠. 사회심리학자 존 조스트는 이를 도덕적 자기애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 자기애자는 반성하는 척하지만 그 반성을 통해 스스로가 더 도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진다. 24기 옥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척하면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심었습니다. 데프콘을 비롯한 패널들도 감탄하며 24기 옥순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냔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24기 옥순이 그 모습을 통해 실제로 보여준 건 반성이 아니라 자기 서사의 리뉴얼이었어요. 마치 나는 이미 성장했다는 프레임을 걸어 현재의 공격성을 합리화한 것이죠. 즉, 나는 나쁜 의도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거야. 이 논리를 통해 자신의 질투를 도덕의 언어로 위장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정말 몰랐을까? 글쎄요. 24기 옥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문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녀는 스스로 시청자의 시선을 계산하며 움직였고 그 계산 속에서 끊임없이 플롯을 만들어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취약형 자기애의 특징으로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만 자신을 유지하는 불안정한 자기상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취약형 자기애자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누가 자신보다 사랑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끌어내리고 동시에 나는 착한 사람인 척하며 방어합니다. 24기 옥순이 보여준 말투, 인터뷰의 어조, 나는 반성하고 있다, 나는 진심이었다 라는 표현들은 모두 이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녀는 시청자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성숙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쌓고 싶었습니다. 또한 여자 출연자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자신은 차분하다고 말한다거나 남자 출연자들에게도 자신은 남자 말을 잘 듣는다며 비정상적으로 순종적인 이미지까지 주려고 하죠. 그러나 자신이 꾸며내고 싶은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괴리감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기 옥순의 워딩, 어장관리하는 거야? 어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건 단순한 농담도 감정의 발로도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무기였습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어떤 단어를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언어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24기 옥순이 어장관리라는 단어를 꺼내든 순간 23기 옥순은 그 단어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불만은 그 프레임 안에서 해소되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어장이지. 이 말이 나오면 그 순간 감정은 논리가 됩니다. 24기 옥순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던졌고 그 단어들은 정확히 집단의 불만이 모이는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그건 무의식적인 재능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생존 속에서 체득된 기술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죠. 이쯤에서 24기 옥순의 심리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 불안. 나는 23기 옥순보다 덜 사랑받고 있다. 투사. 23기 옥순이 문제야. 나는 아니고. 도덕적 포장. 나는 반성하고 있다. 나는 착하다. 언어 프레이밍. 어장관리라는 단어로 23기 옥순의 이미지를 고정. 자기 이미지 유지.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신화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 이 5단계가 완벽히 작동한 결과 24기 옥순은 스스로를 희생자이자 성찰한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공격자의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현대적 자기애의 완성형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해 공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폭력의 언어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장관리하는 거야? 이 말은 단 한 번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인간성을 단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24기 옥순이 가진 자기애적 불안의 본질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24기 옥순의 행동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남자 출연자에게 가능성을 열어둔 플러팅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김, 미스터 나, 미스터 제갈, 미스터 강, 미스터 권 등 거의 모든 남자 출연자와 감정선 혹은 대화선을 형성하려고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시도했습니다. 물론 짝을 찾으려고 나왔다는 미명 아래 촬영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출연자들을 서로 알아보고 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의 끈을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던지며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즉, 나는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4기 옥수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어장관리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심지어 최종 선택을 앞두고 바닷가에서 각자 한 명씩 바다에 나가 발언을 하고 돌아오느라 단체로 대기하는 시간이 생겼을 때 23기 옥순의 순서에 그 뒷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24기 옥순은 미스터 한에게 어장에서 빠져나왔어요? 라고 물었고 이건 심리학적으로 투사와 전이의 결합체로 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의 제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격렬히 반응할 때 그 대상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24기 옥순이 23기 옥순을 향해 던진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어장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그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장적 관계를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어장은 단순히 연애 구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무대였죠. 많은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얽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이건 자기애적 공급의 핵심 구조입니다. 즉, 24기 옥순에게 어장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확인의 수단이었어요. 또한 24기 옥순이 보여준 언어 전략은 바로 평판 조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싸우지 않고 대신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뉘앙스만을 던지며 23기 옥순을 집단 내 공통된 불만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는 다소 공격적인 워딩을 사용하며 배척의 언어를 쓰는 11기 영숙이나 뒷담화 속에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스터 한과는 다르죠. 이러한 측면에서 24기 옥수는 23기 순자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말을 던지고는 뒤로 물러서 있어요. 그건 마치 회사나 학교에서 누군가를 은근히 배제시키는 집단적 왕따의 언어와 과정과 같습니다. 이를 두고 지배적 공감이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척하면서 집단 내에서 자신의 도덕적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이죠. 나도 처음엔 그 사람 좋게 봤는데 좀 그렇더라. 이 한 문장은 모든 비난보다 무섭습니다. 그건 공감의 탈을 쓴 배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24기 옥수는 23기 순자, 11기 영숙 등과의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보다 미묘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건 감정적으로는 공감,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어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미안이 23기 옥순의 어장 안에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문장입니다. 즉, 상대의 입장을 선행적으로 낙인 찍는 언어적 폭력이죠. 언어 철학자 제2의 로스티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사실을 서술하지 않는다. 언어는 행동을 수행한다. 24기 옥순의 이 한마디는 바로 언어적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로 타인의 관계를 재정의했어요. 그 순간 미스터 한은 어장 속 피해자로 규정되고 23기 옥수는 조종자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조차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자신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즉, 나는 잘못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녀는 이 문장을 통해 비난이 아니라 정의행위를 수행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그건 도덕적 언어를 이용한 권력의 행사였던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구스타브 르보는 군중 심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며 한 사람의 확신은 10명의 분노로 증폭된다. 24기 옥수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대신 감정의 기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한 발 떨어져 나는 23기 옥순과는 달라.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 예전에 그랬던 모습도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 와 같은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었죠. 문화비평가 크리스토퍼 레시는 나르시시즘의 문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자기애자는 반성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 그는 반성 자체를 퍼포먼스로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4기 옥순이 한 말, 거울 치료를 했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는 고백들은 모두 반성의 퍼포먼스로 보이죠. 이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무대 위에서 도덕적 서사를 연기하는 자기애자의 전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숙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공격성을 조언과 교훈으로 치환했습니다. 그건 언어를 이용한 이미지 정치였고 결국 그녀는 도덕적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통해 이를 모두 지켜본 대중은 24기 옥순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조작은 결국 피로를 남깁니다. 24기 옥수는 사계 민박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도덕적 자아와 불안한 진짜 자아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상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자기애적 인물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을 흉내낸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24기 본방송 때 대기업을 다닌다고 한다든가 집이 천국이라고 말한 엄마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 말 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계에서는 지난 방송 이후 소개의 허점이 많이 드러난 이유라 직업은 회사원이라고만 하고 넘어간 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든가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과거 학생일 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일관되게 자신은 유복한 가정에서 무척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공부든 일이든 성실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4기 옥순의 이 모든 자기 표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공감과 교훈은 사실 존경받고 싶은 욕구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교감보다는 성실한 나, 공감하는 나라는 이미지를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했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 자기애의 함정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보이는 나를 사랑할 뿐입니다. 어쩌면 24기 옥수는 대중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도덕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타인을 향한 성찰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패였습니다. 진짜 성장에 필요한 거울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애꿎은 방패만 키워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 또한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는 언제나 진짜 나를 마주보는 순간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24기 옥순이 이번 방송에서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중은 생각보다 훨씬 너그럽죠. 진정성 있게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는 인물에 대해선 애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눈이 분명하죠.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낯솔사계 24기 옥순에 대한 리뷰를 마칠게요. 또 한 번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에서 보여진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프레임을 만들고 도덕으로 공격하며 인정받길 원하며 살아가는가,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자 분석하게 되었어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출연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